수중 촬영에서 마크로는 마크로 포토그래피를 의미합니다. 수중의 작은 피사체나 생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세계는 다양한 유기물로 채워진 밀도 높은 바닷물이 우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수중생물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확히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바다거북이나 상어, 나폴레옹 피쉬, 만타레이 등은 워낙 몸집이 커서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생명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바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생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마크로 다이빙은 바다의 작은 생명들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 그들의 세부적인 특징과 아름다움을 더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한 다이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생물이라 하더라도 그 눈과 지느러미, 꼬물거리는 집게발과 화려한 색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사진과 영상으로 담다 보면 대물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바다와 그 생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접사 촬영은 광각 촬영에 비해 더 다양한 구도, 조명 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경험 많은 수중 사진가는 객관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신만의 예술적인 미를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 설 연휴에 우리는 필리핀 바탕가스 지역의 작은 해안가 마을 아닐라오로 향했습니다. 아닐라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2-3시간 정도 내려간 바탕가스 마비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해서 현재도 많은 다이브 리조트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크로 다이빙의 성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마크로 다이빙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넓고 황량한 모래밭에서 작고 예쁜 생물을 찾아야 합니다. 먼지가 꼬물거리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마크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호흡하며 집중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생물이 가진 신기한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황량해 보이는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작은 생물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들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이 센 이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초리 산호 고비는 회초리 모양의 기다란 산호의 촉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사는데요. 회초리 산호의 촉수는 독성 물질을 쏘기 때문에 고비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대가로 산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공생관계를 맺습니다. 회초리 산호 촉수들 사이에 새우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새우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잘 살펴보면 꼼지락 움직이는 작은 새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 산호 새우입니다. 이들의 몸통 색상은 공생하는 산호와 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회초리 산호 외에 말미잘과 공생하는 작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아네모네 새우는 투명한 몸통에 머리와 집게발, 꼬리만 흰색을 띠고 있어 말미잘 촉수 사이에 숨어 있으면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말미잘 촉수 역시 독을 가지고 있어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촉수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지만 스쿼트 슈림프 역시 말미잘이 있는 곳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게는 산호나 말미잘 못지않게 위험한 동물입니다. 파이어 성게는 특히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온몸을 뒤덮은 가시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습니다. 브룩스 성게새우는 이 파이어 성게의 가시 사이에 숨어서 삽니다. 크기와 색상이 성게의 가시와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브룩스 성게새우가 숨어있는 파이어 성게의 다른 가시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숨어있네요. 제브라 성게 크랩은 얼룩말과 같은 무늬를 띠고 있으며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로봇 같은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이들 갑각류는 성게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편리공생 관계로 구분됩니다. 모래밭에 버려진 유리병을 집으로 삼는 생물도 있습니다. 노랑 피그미 고비는 돌이나 산호의 틈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 심지어 버려진 캔이나 병에서 삽니다. 노란색의 작은 몸집에 영롱한 파란색 눈을 가진 이 아이들은 경계심이 아주 강해서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면 병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구멍 입구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셔터를 눌러야 할 타이밍이죠. 모래바닥에 떠있는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이 어류는 고스트 파이프 피쉬입니다.
해마의 친척벌되는 어류인데요. 종에 따라 해초 이파리, 나무 껍질, 바다나리의 모양으로 위장합니다. 양을 닮아서 쉽누디로 알려진 리프 슬러그라는 생물도 있는데요. 바다달팽이의 일종인데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초 잎에서 조류를 갉아먹어서 몸통도 초록색입니다. 신기한 점은 몸속 조류세포를 이용해서 광합성까지 한다고 하네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특출난 위장 능력을 가진 생물도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무척 사랑하는 프로그피쉬는 산호초 사이에 숨어있는 유능한 사냥꾼인데요. 지느러미가 발처럼 생긴 데다 헤엄치기보다는 아장아장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주에 걸쳐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상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할 때 입의 크기가 12배까지 커지고 먹이를 삼키는 속도도 0.0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집은 비교적 크지만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사는 매력적인 생물 중 하나는 바로 만티스 슈림프입니다. 자갈밭에 굴을 만들어 아지트를 삼고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앞발로 먹이를 사냥하는 포식자인데요. 만티스의 눈은 하나의 눈이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6개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동체 시력을 기반으로 만티스 슈림프는 종에 따라 앞발을 창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주먹처럼 사용해서 먹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이트 펀치로 조개 껍질을 부수는데 수족관 유리를 깨뜨리거나 사람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마크로 생물들은 무엇보다도 화려한 색상과 귀엽고 신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스파이니 타이거 슈림프는 흰색으로 반짝이는 몸통 군데군데 오렌지색 반점과 푸른색 점이 영롱한 갑각류입니다. 말의 모양을 닮은 해마는 어미가 알을 낳으면 수컷이 부화할 때까지 금식하며 배에 품는 부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 생물이죠. 오랑우탄 크랩은 이름 그대로 복슬복슬 털이 솟아있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는 마크로 생물의 대표는 바로 누디브랜치, 갯민숭 바다달팽이입니다. 누디브랜치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한 색상으로 천적들에게 경고하는데요. 워낙에 화려하고 다양한 원색의 무늬를 가진 종들이 많아서 다이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생물입니다. 누디는 바다달팽이의 일종이지만 껍질이 퇴화되어 아가미가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앞쪽에 라이노포라는 감각기관이 뿔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어떤 종들은 세라타라고 하는 아가미와 유사한 기관이 온몸에 돌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누디를 찾다 보면 운 좋게 짝짓기를 하는 누디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 불사 사랑을 나누던 누디 커플이 모래 날벼락을 맞았네요. 다이빙에서 중성부력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누디 브랜치 외에도 껍질을 가지고 있는 바다달팽이들도 누디 못지않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수중생물이 사는 모래밭에는 이들을 먹이로 하는 신기한 포식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핑거 드래고네트는 기괴한 외모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어류입니다. 붉은색의 입과 돌출된 눈, 머리 위로 벼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지느러미가 독특한 외모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다 손가락처럼 얇은 앞발 모양의 지느러미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모래위를 멋지게 활공하는 오리엔탈 플라잉 거나드입니다. 가슴 지느러미 크기가 몸통보다도 큰데 천적 등 외부 생물을 경계할 때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하네요. 살고 있는 집이 좁아졌는지 새로 이사가다가 다이버를 만나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는 모래의 일입니다. 보통 둥지에서 머리만 내민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몸 전체를 보는 것도 다이버로서는 행운입니다. 다이빙을 통한 바다 탐험이 다 그렇지만 마크로 다이빙은 특히 바다 생명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계심이 아주 높은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촬영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움직임도 아주 천천히 해서 이 생물들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어야 다른 다이버들이나 우리가 다시 방문했을 때 이 아름답고 예쁜 생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커져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작은 생물을 관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호흡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소비 모두에 대해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